오늘은 2주 내 승부 가능한 해외 종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별도 편집 없이 바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조금 더듬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벤틀리 시스템입니다. 티커로는 BSY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요소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상하단 기준선이 있고 하단 기준선을 강하게 뚫은 다음에 강하게 반등하는 형태. 저는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일요일 밤인데 저는 금요일 밤에 매수를 했어요. 요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 지점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여러 번 나타났죠. 이러한 상황에서 강하게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지점까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놨던 그 WY라는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요쯤에서 매수 추천드렸고 요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요쯤에서 가운데니까 1차 목표가에서 익절을 했는데 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시 돌아가면 BSY가 첫 번째 추천 종목이다. 두 번째는 울타 뷰티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확신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위치가 좋은 상황에서 곧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차트 측면에서 이 지점은 참 괜찮은 지점이죠.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지점이고 여기를 빠르게 뚫으면서 하강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동반하면서 다시 강하게 반등하면 그 모멘텀이 요 지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종목 펀더멘털 배경 말씀드리면 울타 뷰티는 미국의 뷰티 체인이죠. 올리브영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고 타 종목 대비해서 해외로의 진출이 한 박자가 늦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 미국 매크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 데이터가 빠그라지면서 그런 거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조금만 좋은 내용이 나타나도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확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 종목은 D입니다. 디어앤컴퍼니이고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농슬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테크니컬 측면에서 먼저 보시면 크게 유의미했던 지지선을 다시 터치한 상황이죠. 상방은 여기가 될 거고요. 또 중간은 이쯤에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한 지점에서 실적이 곧 발표가 된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적 발표가 8월 15일 광복절에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펀더멘털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매출 먼저 볼게요.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게 매출 성장률이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기계 산업의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회사는 이제 어닝콜 같은 데 보면 신사업을 개척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저도 깊게는 안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차트 위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 지점이 괜찮은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코멘트가 나오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이것도 추천 이유는 명확히 보이시죠? 이 지점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요즘 펀더멘털이 좋진 않죠. 펀더멘털 지표 간단하게 보시면 매출이 꺾였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매출이 꺾였고 미국 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또 가장 제가 조금 안 좋게 봤던 것은 스타벅스 하면 그 무형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만의 밸류, 제3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주는 가치, 스타벅스 굿즈 다들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조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이 주가 부진의 원인이었어요. 어닝콜에서도 보면 회사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요. 우리도 스타벅스의 가치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는 발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다소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주가 레벨이 매수가 가능한 레벨까지 하락했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는 조금 남았는데 10월인데 그래도 스타벅스가 가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그 식음료 업체 선두 식음료 업체로서의 지위 그리고 아직 다소 훼손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스타벅스가 주는 그 가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조금의 좋은 트리거만 있어도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지지가 가능한 레벨이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한 레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입니다. 크루즈 종목이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크루즈 요즘 흐름 되게 좋아요. 주가보다 요건 펀더멘털 먼저 보실게요. 자, 매출 최고점이죠. 영업이익 최고점이죠. 에비타 마진 영업이익률이죠. 예전 수준 회복했죠. 코로나가 끼어버리니까 스케일이 완전 어긋나 버렸네요. 자, 현금 흐름 상당 부분 회복했죠. 물론 그 이전까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여전히 바닥 레벨이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크루즈 선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막대한 부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부담, 요 커버리지 한번 보실게요. 요게 아직 회복을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하지만 이자 보상 배율 많이 회복했죠. 현재 주가는 요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저평가된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지만 크루즈 예약률이 사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펀더멘털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언제든 가능한 레벨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루즈 선사이고 이것도 동일한 투자 포인트로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 여력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보다. 요것도 충분히 2주 안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 스포츠도 제가 기존에 넣었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실적이 나오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뺄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제가 투자 확신도가 높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카니발, 노르웨이, 그리고 얘네 둘이는 동률, 스타벅스랑 디어앤컴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타뷰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